손주 민재의 생일날, 시어머니 금자는 케이크와 미역국 재료를 들고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민재 친구들 와 있어요. 냄새 때문에 곤란해요. 그때 뒤에서 아들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냥 꺼! 비밀번호도 바꿔버려!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터폰을 바라봅니다. 상호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민재 생일인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금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하지만 그녀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냄새 난다며 내쫓긴 순간 어머니가 택한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재래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생선가게. 그곳에서 오금자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생선들을 능숙하게 손질하며 비늘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제거해 나갑니다. 금자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떡집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금자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로 닦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겠어요. 이곳 시장에서 금자는 그야말로 터줏대감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금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한 신선한 생선들을 손님들에게 권하는 금자의 모습은 시장의 명물이었습니다. 흰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생선들을 정리하며 금자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어머님, 고등어 한 마리만 주세요. 크고 싱싱한 걸로요. 단골 손님이 다가와 말합니다. 금자는 눈썰미로 가장 좋은 고등어를 골라 포장해 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눈이 이렇게 맑고 살이 탱탱하죠. 우리 손님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건네며 역시 금자 어머니 눈은 못 속여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시장 상인들도 금자를 친언니처럼 따릅니다. 금자 언니,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우리 같이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이곳에서 금자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낍니다. 80이 다 된 과일가게 할아버지는 금자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시장이 따뜻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금자의 표정은 시장에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버스에서 자신의 옷에 밴 생선 냄새를 의식하며 작아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옆에 앉을 때면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손에 밴 비린내를 지우려고 몇 번이고 손을 비비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들 상호와 며느리 선영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면 금자는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매 냄새를 맡아보고 손을 코에 가져다 댑니다. 평생을 함께한 생선 냄새가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칠 때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 제발 생선 좀 그만 팔아요. 냄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다니까요. 며느리 선영의 날 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선영에게 시어머니의 생선 장사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장사를 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다녀요. 금자는 그동안 이 작은 가게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상호가 결혼할 때 혼수도 준비해 주었고, 손주 민재가 태어났을 때는 병원비까지 대신 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얼어붙도록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겨울철 새벽 찬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들어도 여름 무더위에 생선이 실까봐 걱정되어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만 갑니다. 특히 선영은 금자가 올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금자가 앉았던 소파에는 섬유 탈취제를 뿌려댑니다. 심지어 금자가 만진 그릇은 따로 모아서 뜨거운 물에 삶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금자의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내가 이 냄새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50년인데 금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자신에게는 삶의 흔적이자 생존의 증거이지만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손이 이제는 부끄러운 손이 되었습니다. 손주 민재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하고 물으면서도 따뜻하게 안아주던 아이. 하지만 요즘은 그 민재마저 금자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손주 민재의 12번째 생일입니다.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정리를 마치고 근처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금자는 민재가 좋아하는 딸기가 올려진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이 케이크로 주세요. 예쁘게 포장해 주실 수 있나요? 케이크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금자의 마음은 설렙니다. 민재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금자는 잠시 주저합니다. 민재의 친구들이 와 있는 모양입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선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민재 생일 축하하러 왔어. 그러자 선영의 목소리가 확연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애 친구들 와 있는데 생선 냄새 때문에 곤란해요. 금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냄새라니. 나는 씻고 왔는데. 하지만 선영의 대답은 더욱 차갑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늘은 안 되겠어요. 친구 엄마들도 오시거든요. 인터폰 너머로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때 뒤에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냥 꺼. 비밀번호도 바꿔버려.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터폰을 바라봅니다. 상호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민재 생일인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금자는 다시 한번 인터폰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1234, 0 민재의 생일까지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틀렸다는 신호음만 날 뿐입니다. 금자는 케이크를 든 채로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일이지만 금자에게는 천리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금자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에 든 케이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쁘게 장식된 딸기들이 금자의 눈물에 젖은 눈에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경비실에서 나온 경비 아저씨가 금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괜찮으세요? 금자는 고개를 들어 경비 아저씨를 바라봅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경비 아저씨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금자는 애써 웃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금자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CCTV에도 다 찍혔습니다. 안전 문제라 관리실에서 회의에 보고한다고 하네요. 금자는 깜짝 놀라며 위를 올려다봅니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케이크를 들고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보고라니. 그럴 것까지는. 할머니, 저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이건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몇 번 봤는데 매번 이런 식이더라고요. 오늘은 좀 심하네요.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상우와 선영의 대화가 인터폰을 통해 복도에 흘러나왔습니다. 인터폰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냄새 좀 맡아봐. 애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맞아. 이젠 엄마 집에 못 오게 해야 해. 아예 연락도 끊자.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듣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주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봅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생일인데 문도 안 열어주네. 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금자의 귀에 들립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경비 아저씨가 금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금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케이크를 꼭 안았습니다. 민재가 케이크를 기다릴 텐데. 복도 CCTV는 케이크를 들고 우는 금자의 모습과 함께 인터폰에서 흘러나온 아들, 부부의 냉정한 대화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 관리사무소로 전달될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것입니다. 금자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케이크 사왔는데. 하지만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선 금자는 케이크를 든 채 복도를 걸어갑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기만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춘 금자는 뒤돌아 상온의 집 현관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경비 아저씨가 천장을 가리킵니다. 복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방금 전 일은 물론이고 할머니께서 문 앞에 앉아 계셨던 모습까지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금자는 다시 한번 천장에 검은 카메라를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폰이에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아까 집 안에서 나온 목소리들, 그것도 다 녹음되었을 거예요. CCTV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도 함께 기록되거든요. 금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상호와 선영이 나눈 그 차가운 대화들이 모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 냄새 좀 맡아봐. 이젠 엄마 집에 못 오게 해야 해라는 말들이 증거로 남게 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특히 복도에서 주민이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안전 문제로 분류되어 주민회의 안건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금자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손주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까지 열린다고요? 네,
아마 이번 주 안에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될 것 같아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같은 층에 사는 주민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들어서자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복도에서 우신 분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케이크도 들고 계시고. 정말 안 됐어요. 아들한테 그런 대접 받으시다니. 요즘 세상에 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나 몰랐어요. 주민들의 동정어린 시선과 말들이 금자에게는 더욱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1층에 내린 금자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뒤돌아 상온의 집이 있는 15층을 바라봅니다. 어느 창문이 상온의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아이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민재의 생일 파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금자는 손에 든 케이크를 내려다봅니다. 예쁘게 장식된 딸기 케이크는 여전히 싱싱합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금자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대로라면 이 일은 곧 아파트 전체에 알려질 것입니다. CCTV 영상이 주민회의에서 공개되고 상호와 선영의 그 냉정한 말들도 함께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들 보게 되겠구나. 금자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겠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생선가게에 도착한 금자는 케이크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게 안은 적막합니다. 하루 종일 생선 냄새가 배어있는 이곳이 오히려 아들네 집보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금자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건 비린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인데. 금자는 혼자 말합니다. 50년간 이 냄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냄새 덕분에 상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금자는 조용히 소원을 빕니다. 민재가 건강하게 자라고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촛불을 끄고 나서 금자는 케이크를 작게 잘라 혼자 먹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맛이지만 왜인지 눈물이 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상호의 문자입니다. 엄마, 오늘 갑자기 와서 당황했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자가 잘못한 것처럼 써 있습니다. 금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미리 연락하라고. 친어머니가 손주 생일에 가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CCTV에 녹화된 영상이 주민회의에서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와 선영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금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저 슬픔만 느껴집니다. 며칠이 지나자 금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그날의 일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CCTV 영상이 관리사무소에 보고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15층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 앞에서 쫓아냈다더라. 생일 케이크까지 들고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줬다고 하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이터에서, 상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부형들과의 모임에서 선영은 먼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생선 냄새를 풍기며 갑자기 들이닥쳐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선영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친구들 엄마들도 와 있었는데 그 냄새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학부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죠. 나중에 오시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 주저앉아 버리시더라고요. 선영의 이야기를 듣던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어르신이 좀 서운해 하셨겠네요.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은 체면을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워낙 생선 가게를 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옷에도 배고 몸에도 배고. 아, 생선 가게요? 그럼 정말 냄새가 심하겠네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선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선영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냄새를 맡으면 민재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벌써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고집이 좀 센 편이시거든요. 선영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5층 할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더라. 생선 냄새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하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곧 다른 주민들의 증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날 복도에서 직접 목격한 주민들과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는데 할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와서 인터폰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냄새 난다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같은 층 주민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나온 말이 정말 심했어요. 경비 아저씨도 관리사무소에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오셨는데 며느리가 친구들 있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관리소장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이 참 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아파트 내에서 맞부딪히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며느리 입장에서 이해할 만하다고 했고, 금자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금자는 시장에서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자 어머니, 혹시 15층에 사시는 아들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것 아니에요. 그냥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하지만 손님의 표정을 보니 별것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랑 좀 안 좋으세요? 다른 단골 손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냥 세대 차이 때문에 좀 그래요. 아파트에서 소문이 많이 났던데요. 할머니가 문 앞에서 우시고 계셨다고. 소문은 이미 시장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금자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한밤중에 가게에 홀로 앉아 속삭였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건 비린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인데 50년 동안 이 냄새와 함께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구나. 금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서러움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곧 주민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회의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이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호의 전화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여보세요, 상호야. 금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있어요? 응,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상호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금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정확히 들으셨어요. 상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 일로 아파트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선영이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고 민재도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다고 하네요. 금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민재 생일 축하하러 간 게 잘못이야?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냄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냄새라니. 그럼 엄마가 평생 해온 일이 다 잘못된 거니?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더욱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상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제 걸로 바꿔야겠어요.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금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의를 바꾸자고?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엄마, 요양원 들어갈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 냄새나는 가게에서 살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선영의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빨리 끊어요. 민재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들리자 금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선영의 계획이었고 상호는 그저 따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금자의 목소리가 메말라갔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는 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내가 언제 위험했니? 5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엄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간병도 받으실 수 있어요. 금자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새끼가 돈 때문에 날 버리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린 이 말이 작은 소리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금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너를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다 잊었니?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해요. 저도 지금까지 효도 많이 했잖아요. 상호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금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 그럼 아파트 서류 정리는 언제 할까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 보마. 금자가 말하자 상호는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생각 있으세요? 다른 생각이라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엄마,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금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연락 끊을게. 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금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생선을 사가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금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괜찮아요. 금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가 돈만 보고 날 버린다면 나도 각오를 해야겠구나. 그날 저녁 금자는 집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진짜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호야, 내가 생각하는 엄마는 가난한 생선장수일 텐데. 금자는 서류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했단다. 통장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모아둔 돈, 부동산 투자로 늘어난 돈, 주식으로 번 돈까지 합하면 웬만한 부자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진짜 속마음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금자는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는 길에 금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금자 씨.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년의 변호사가 금자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금자는 가져온 서류철을 변호사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모두 어머님 명의입니까? 네, 다 제 것입니다. 통장만 해도 10개가 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여러 장이네요. 주식 계좌도 상당하고.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략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5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예요. 생선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조금씩 사뒀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오늘 오신 이유가 겉으로는 빚만 수십억 남은 것처럼 꾸며주세요. 금자의 말에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신데 왜 빚이 있는 것처럼 하시려고요? 금자는 상호와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상속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아들분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것이군요. 맞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난해도 잘해줄 텐데 말이죠.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겉으로는 빚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모든 재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채무 계약서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큰 빚을 진 것처럼 보이게 하죠.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통제하실 수 있어요. 진짜 재산은 내가 정한 곳에 숨겨두겠습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들 손엔 절대 못 가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진실을 밝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나서 결정할게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옮기고 가짜 빚 문서들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걱정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자가 일어서려 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들분이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때 가서 봐야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믿기 어려워요. 이해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정말 복잡하죠. 법무법인을 나온 금자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상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금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 가난했다면 저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호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아파트 서류 정리 언제 할까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자를 읽은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일주일 후에 만나자. 곧 상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현명한 판단하신 것 같아요. 현명한 판단이라. 금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누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금자는 시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금자야,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떡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요. 아들하고는 어때? 예전에 가끔 오더니 요즘은 못 봤네. 아들은 바쁘나 봐요. 금자는 동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실제로는 큰 부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금자야,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과일 가게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금자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금자는 변호사로부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짜 채무 서류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진짜 재산들은 모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상호와 선영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주민회의 소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안건은 복도에서 발생한 주민 방치 사건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그 사건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상호와 선영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CCTV 영상까지 공개된다고 하네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하지만 상호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인터폰을 통해 나온 자신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 바꿔버려라고 한 말과 엄마 집에 못 오게 해야 해라고 한 말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될 생각을 하니 끔찍했습니다.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날의 CCTV 영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금자도 회의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호와 선영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금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일어서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이신 이유는 지난주에 발생한 복도 내 주민 방치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가 케이크를 들고 현관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선영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애 친구들 와 있는데 생선 냄새 때문에 곤란해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상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그냥 꺼. 비밀번호도 바꿔버려. 영상 속 금자가 현관 앞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흘러나온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신 냄새 좀 맡아봐. 애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맞아. 이젠 엄마 집에 못 오게 해야 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상호와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한 주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손주 생일인데 케이크까지 들고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다니. 관리소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경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약 30분간 복도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안전 문제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그때 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금자에게 쏠렸습니다. 금자는 가져온 봉투를 꺼내 회의실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호야, 선영아,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내 재산 가져가거라. 상호와 선영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재산을 넘겨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의 서류를 확인한 순간 상호와 선영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재산 목록이 아니라 채무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빚이 적힌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빚이라고. 상호가 소리쳤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놀라며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영도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 욕심이 부른 건 빚뿐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내 재산은 빚밖에 없었어. 엄마, 농담이죠? 아파트도 있고 가게도 있잖아요. 상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 담보로 잡혀 있어. 내가 죽으면 다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단다. 선영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너희가 뭘 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봤을 거야. 금자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말이지. 회의실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민들은 상호와 선영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와 선영은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재산이 모두 빚으로 판명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결국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금자의 뒤에서 상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하지만 금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빚뿐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자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상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사랑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도 돈 이야기만 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상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야, 너는 내가 부자였을 때와 가난할 때 나를 똑같이 대했니?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니? 금자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가 돈이 있을 때만 잘했잖아. 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확 식어버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도 아파트명의 변경도 모두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금자가 탔습니다. 상호도 함께 타려 했지만 금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다음 걸 타거라. 나는 혼자 가고 싶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부자 간의 마지막 대화가 끝났습니다. 아파트를 나선 금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손주 민재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다 갔어요. 이제 저랑 같이 촛불 불어요. 민재가 들고 있는 것은 작은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금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 듣고 나왔어요.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우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12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금자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금자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내 손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네. 민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냄새 안 싫어해요. 민재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바다 냄새 같아서 좋아해요. 할머니가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금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돈이나 체면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는 아이였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같이 케이크 촛불 켜볼까?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에는 숫자 12 모양의 촛불이 꽂혀 있었습니다. 금자가 라이터로 촛불을 켜주자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소원 빌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민재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지자 주변이 어두워졌지만 이상하게 금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케이크 잘라줄게. 금자는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 케이크를 나누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케이크를 먹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민재가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할머니도 기뻐요. 금자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금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재야,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란다. 금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미안해하고 바뀌려고 노력한다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계속 할머니 편이에요. 금자는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는구나. 버스가 오자 금자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거라.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할머니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민재가 할머니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으로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사줄게. 금자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금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마음이야. 이 아이만은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기를. 버스가 떠나며 민재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금자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할머니와 손주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